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강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밀도를 한번 계산해보는 그리고 밀도를 구하는 방법을 확인해보는 어떤 실험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이번 영상으로 넘어오길 바랍니다. 혹시 안 본 친구들은 꼭 보고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밀도에 대한 어떤 개념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밀도라는 거는 일단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온도라는 어느 한 조건에서 물질의 양과는 관계없이 항상 같은 물질에서 일정한 것을 우리는 바로 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물질의 종류가 밀도를 정하는 하나의 어떤 척도가 되는 거겠죠. 즉 물질이라는 것이 정해지게 되면 물질이 정해지면 밀도라는 것도 정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밀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배웠었고, 그리고 이 밀도를 구하는 거는 이전 실험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혹시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는 친구들은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도 좋아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교과서에도 쓰여 있으니 한번 읽어보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밀도를 가지고 하나를 또 얘기해 볼 거는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은 과연 밀도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 거예요. 즉 물질이라는 것이 이제 뜨기도 하고 뜨거나 혹은 아니면 가라앉거나 이 두 가지는 과연 밀도랑 관련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교과서에 204페이지를 보면 하나의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컵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컵 속에는 물이 담겨 있죠. 물이 이렇게 담겨 있을 겁니다. 물이 담겨 있고 그 물 속에는 얼음이라는 게 있어요. 얼음이 이렇게 얼음이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는 어떤 알루미늄 조각 같은 것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한번 볼게요. 일단 위에 있는 거를 우리는 얼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운데 이제 꽉 채운 거를 물,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이 친구를 바로 우리는 알루미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종의 그냥 고체인 어떤 금속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거를 딱 보면 이제 무언가는 가운데 있고, 그거 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떠 있는 친구가 있고 가라앉는 친구들이 있죠. 이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얼음이라는 거는 밀도가 작고, 이 물이라는 거는 밀도가 그냥 어느 정도 평범하고, 그리고 알루미늄이라는 친구는 밀도가 크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적인 밀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음보다는 물이 크고, 얼물이 아니죠. 얼음보다는 물이 좀 더 밀도가 크고, 그리고 물보다는 알루미늄이 조금 더 밀도가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뜨거나 혹은 가라앉거나 하는 것은 밀도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그림만 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또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떠오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우리는 일단은 정확한 밀도를 구하는 방법을 이 전 실험을 통해서 알았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상대적인 밀도를 우리는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교과서 205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컵이 있고 컵 속에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컵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위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떠 있는 모양이 있을 겁니다. 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는 식용유가 존재를 하고 식용유 아래에는 이제 물이 존재를 하는데 그 물과 식용유 사이에 어떤 상어와 같은 플라스틱이 이렇게 떠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물 아래에는 글리세린이라는 친구가 있고, 네, 글리세린 아래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돌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맨 아래에 있는 이 돌이라는 친구가 밀도가 가장 크고, 그리고 이 나무라는 친구가 밀도가 가장 작구나. 그리고 나무보다는 식용유가 밀도가 크고 식용유보다는 플라스틱이 조금 더 크고 플라스틱보다는 물의 밀도가 더 크며 물의 밀도보다는 글리세린의 밀도가 더 크고 글리세린의 밀도보다는 돌의 밀도가 더 크다 라고 해서 밀도가 클수록 가라앉는다 라는 거를 옆에 205페이지 그림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밀도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예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해요. 일단은 우리 주변에서 있는 일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시예요. 풍선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에다가 이번에는 공기를 집어 넣을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집어 넣음으로써 이산화탄소를 입으로 후 하고 불어서 이제 공기를 넣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풍선은 기계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헬륨을 한번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옆에다가도 이름을 한번 적어 줄게요. 이산화탄소와 헬륨을 집어 넣을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주황색으로 표현할 거고, 그럼 주황색인 어떤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게 되겠죠. 그리고 헬륨은 하늘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헬륨이 이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두 개의 풍선을 묶어서 이제 끈을 달고, 여기도 묶어서 끈을 달고 어느 한 아이에게 한번 줘볼게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이제 기분이 좋게 이 두 개의 풍선을 이렇게 들고 있을 겁니다. 두 개의 풍선을 이렇게 잡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주변에는 이렇게 뭔가 공기들이 계속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숨을 쉴 수 있을 겁니다. 공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넣은 이 풍선을 한번 볼게요. 이 풍선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풍선을 사서 직접 입으로 이렇게 우리가 후 하고 불어서 풍선을 만든 다음에 던져보면 그 풍선은 계속해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가라앉게 돼요. 네. 근데 반면에 나가서 이제 헬륨을 막 이렇게 집어 넣은 어떤 풍선은 이렇게 위로 두둥실 떠오르게 됩니다. 네,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 더 알 수 있죠. 상대적으로 그냥 일반 공기의 밀도보다는 CO2, 즉 이산화탄소의 밀도가 조금 더 크구나
알 수 있고, 네, 이산화탄소의 밀도가 좀 더 큰 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헬륨, 네, 헬륨의 밀도보다는 그냥 일반 공기의 밀도가 조금 더 크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실험입니다. 혹시 나중에 언젠간 기회가 된다면 놀이동산 같은 데에 가서, 네, 코로나가 끝나고 가야겠죠. 거기 가서 헬륨 풍선을 사서 한번 살짝 놓은 다음에 놓아보면 헬륨 풍선이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또 끈을 잡아줘야겠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러한 예시를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얘기한 고체랑 액체랑 기체에 대한 예시입니다. 한번 두 번째 예시도 한번 같이 볼게요. 두 번째 예시는 고체, 그리고 액체, 그리고 기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제 기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어느 일정한 부피를 이렇게 정할 겁니다. 그 부피 안에는, 그 부피 속에는, 이 공간 속에는 몇 개의 그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네, 이렇게 얘네들이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진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이제 볼볼거리면서 움직이고 있겠죠. 근데 그때 이 기체에다가 우리가 불을 이렇게 주면서, 네, 불을 주면서, 즉 여기다가 열 에너지를 한번 가해 주겠습니다. 열 에너지를 가해주면 이 친구의 첫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열 에너지를 받으면서 온도가 점차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온도가 증가하면서 각각의 기체 분자들은 조금 더 자유롭게 많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부피 속에 있는, 네, 분자의 수가 조금 더 적어지면서 얘네들이 훨씬 더 열심히 이렇게 다니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이 첫 번째 공간 속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어떤 질량을 갖는 입자들이 존재를 했다면, 두 번째, 이제 열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온도가 많이 높아진, 얘는 온도가 굉장히 높죠. 온도가 높아진 경우에는 이제 그 같은 공간 속에 기체 분자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질량은 줄어들게 되고, 열을 받은 상태인 질량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열을 받기 전에는 질량이 좀 큼을 알 수 있죠. 즉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밀도라는 것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인데, 네, 일정한 부피, 얘랑 부피는 똑같죠. 부피는 변하지 않았어요. 부피는 변하지 않았는데 위에 있는 질량이 이제 변하게 됐죠. 네, 질량이 작아지면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보다는, 네, 아직 온도가 낮을 때보다는 온도가 높을 때, 그때 좀 더 밀도가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밀도가 작고 밀도가 높고, 얘는 온도가 낮고 얘는 온도가 높겠죠. 네, 이거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네, 그 열기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열기구를 한번 볼게요. 열기구가 이렇게 있는데, 네, 이제 나무도 있을 거고, 나무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구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열기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탈 예정입니다. 열기구를 만들어 탈 예정인데, 여기에서 이쪽에다가 이제 불을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토치로 이제 불을 이렇게 가해주면 열 에너지가 생기겠죠. 여기서 열 에너지가 생기면서 안에 있는, 이쪽 안쪽에 있는 기체들이, 여기 안에 있는 기체들의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즉 여기 있는 이 왼쪽 경우에서 오른쪽 경우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밀도가 점점점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밀도가 낮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 공기의 밀도보다 이 열기구가 좀 더, 열기구 속에 있는 이 기체의 밀도가 더 작아지면서 열기구가 이렇게 점점점 떠오르게 되겠죠.
네, 이렇게 점점 떠오르는 어떤 현상을 관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를 하나를 더 들어볼게요. 세 번째 예는 어떤 생선 속에 있는, 물고기 속에 있는 불에라는 친구예요. 불에는 뭐냐면 물고기에 있는 공기주머니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물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을 때 물고기 안쪽에는 어떤 불에라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바로 불에라고 부릅니다. 얘는 공기주머니예요. 우리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거나 아니면 이렇게 후 하고 무언가를 불어보거나 네, 그렇게 해보면 나중에 지금 뭐 이때까지 해보지 않았더라도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물을 한번 떠요. 손으로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떠요. 그 물 속에다가 코를 한번 집어 넣은 다음에 하고 해보면 네, 물 속에서 이렇게 공기방울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공기방울이 생기면 공기방울은 전부 다 물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왜냐?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 때문이에요. 고체보다는 액체가, 그리고 액체보다는 기체가 조금 더 밀도가 작기 때문인 거죠. 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두 개를 지우고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가 크고 기체보다 액체가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이러한 물방울들이, 공기방울들이, 기체들이 액체보다 위로 떠오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선이 아니고 물고기가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얘가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불에 공기를 많이 채우겠죠. 많이 채워서 몸이 이렇게 쭉 떠오르게 될 겁니다. 쭉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친구가 이제 내려가고 싶다면 불에 있는 공기를 빼요. 공기를 뺨으로써 얘가 이제 이렇게 쭉 가라앉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물고기가 위로 떴다가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세 가지 예시를 한번 알아봤는데 밀도가 이렇게 변하는 경우, 방금 전처럼 물고기처럼 이렇게 밀도를 변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잘 보면 공기를 많이 넣거나 공기를 빼거나 공기의 양을 조절해 가면서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어떠한 밀도를 정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밀도가 이제 변하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밀도가 변하는 경우. 네. 밀도가 변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거는 순물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순물질이 아니라 얘는 혼합물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혼합물의 경우에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 이제 밀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로는 교과서 205페이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205페이지를 보면 이거 소금물이랑 계란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일단은 같은 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컵 하나, 컵 둘. 네, 컵이 좀 다르네요. 모양을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컵 둘, 그리고 컵을 3개를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컵을 준비를 하고 거기다가 똑같이 물을 부어줍니다. 네, 같은 양의 물을 붓고 그 안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계란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같은 계란이에요. 얘를 계란이라고 옆에 써둘게요. 혹은 달걀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원래는 그냥 물 속에다가 계란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여기는 소금을 넣지 않을게요. 두 번째는 소금을 조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소금을 한 이 정도를 떠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서 여기다가 집어 넣어 볼게요.
집어 넣어 보면 신기하게도 이 여기 밑에 있는 계란이 살짝 떠오르게 돼요. 네, 혼합물을 만들므로써, 즉 소금물을 만듦으로써 이제 얘의 그 밀도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즉 소금물의 밀도가 조금 더 커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물보다는 한 스푼의 소금물이 조금 더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세 번째 친구는 소금을 이만큼 한번 넣어 볼게요. 소금을 조금 많이 넣었죠. 이만큼의 소금을 집어 넣게 되면 얘는 소금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계란이 이제 커지진 않고요. 위로 이렇게 두둥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소금을 더 많이 넣게 되면 그때는 밀도가 더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얘를 더 짠 소금물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즉, 이 어떤 물에다가 소금을 섞은 소금에 이제 소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물에 녹은 소금이 많을수록, 즉 농도가 진할수록 밀도도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에는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과 밀도와는 관련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혼합물의 밀도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교과서 206페이지부터 해서 용해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 등교하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